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방안이 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앞서 JB타임즈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 좀 두 분의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먼저 하시죠. 예, 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하겠다. 처음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말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아예 위헌성을 없애면 없애는 거지.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그 말 자체가 좀 말이 그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그러면 내에서도. 어제 나온 네. 수정안에도 위헌성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세요? 아니죠. 그거는 다 제거가 된 거죠. 어제 얘기한 거는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법원 쪽 움직임 보니까 어제 고등법원에서는 그 사무분담 회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대검에 예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그 기존에 고등법원 형사부가 14개 부가 있었는데 이거를 16개 부로 확정을 하고 확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첫 사건이 한덕수 그 재판이 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신설되는 두 부가 전담 재판부 하게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가요? 예, 14개 부, 16개 부에서 랜덤으로 돌려서 그 중에 한 부에 만약에 한덕수 재판이 배당이 되면 내란 사건들은 전부 이제 그 재판부에 몰아주고 다른 사건은 다른 부로 넘겨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 재판부에 있던 다른 사건들을 그 신규 2개 부서에 배당을 한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근거 규정을 좀 만들어 달라. 대법원 예규로. 잠깐만, 근데 그건 랜덤이고 네, 무작위 민주당에서 배당이죠. 내놓은 어제의 수정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아닌가요? 뭐 어떻게 되는 그것도 겁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이 만든 거죠. 네, 어제 그것도 민주당 안에도 사실은. 무작위 배당이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돌아가는 차이는 없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난 여름에 고등법원에서 발표했던 우리가 이거 그 집중심리제 하겠다. 예,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뭐 안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뭐 일단 그 두 개의 재판부를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로 된 거죠. 그 뭐 컴퓨터 배당으로 뭐 전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랜덤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민주당 아니에요. 안은. 네. 그러니까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네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로 네네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랜덤은 아닌 거지. 네네. 예. 애초에 뭐 위헌성 자체도 되게 희박했던 것인데 이걸 통해서 아주 순한 맛으로 돼서 위헌 논란하는 것 자체가 법원이든 언론이든 뭐 이거 위헌 논란을 운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변호사 스스로. 제가 이건 별도로 하나 여쭤보고 네네. 이건 이제 이 법률 상식에 관한 문제를 여쭤보는 네. 건데 네. 어제 나온 수정안 중에 네. 윤석열 이름 석자를 뺐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거는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고. 예, 그 무슨 개념? 이제 처분적 법률이 처분적 뭐니? 법률이라면 어떤 특정 인물, 특정의 사건에 대해서 하는 법률, 본래 이제 행정법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무슨 영업 허가를 부여한다라는 법률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한 범위들을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근데 뭐 사실 아니, 근데 그건 이름 바꾸기지 저는 그 실질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일단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을 바꾸듯이 이렇게 이름의 그 바꿈이지 기본적으로 처분적 법률이 자체가 아닙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적 법률인 게 우리가 이제 쉽게 하면 네. 특정 사건. 타깃을 딱 네. 설정해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표적 법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네, 거죠. 좋습니다. 네. 법률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정한 그러니까 재판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요 공정한 특정 재판을 개념에. 받을 권리나 이제 이쪽 부분에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름을 특정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가 공정한 재판보다는 평등권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면 어제 수정안이 도출된다로 이제 입법된다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쭉 가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 뭐 소위 법조 카르텔 내지는 언론인 뭐 진보의 그 얼굴을 쓰고 이 비판하는 언론이든 간에 모두 다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법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생각하고 그 기본적인 더욱더 공정한 재판, 사법 신뢰를 얻는데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또 이건 별도로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그 윤석열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네.
어제 이제 1월 16일에 선고한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재판부가. 근데 원래 일정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원래 구속 만기 1월 18일인데 1월 16일 날 선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 이제 것 같은데. 예, 이유를 그러니까 제시를 한 걸 보니까 내란 특검법을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근데 내란 특검법이면 애당초부터 일정을 그렇게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기한 관련해서 아마 그 특검법이 이제 그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됐었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역시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개인이 직접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구차한 그 기간을 넘기기 위한 그 변명하는 것을 방송 뉴스 보도에 잠깐 봤습니다. 똑같은 얘기던데 뭐 계속 네, 했던 맞습니다. 얘기. 내용도 없고 옆에 있는 변호인이 안절부절하더라고요. 네, 화면상.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란 특검이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의 평가를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 하나는 그 검찰 봐주기 수사였다. 곁다리로 법원도 봐줬다. 둘째로는 거기에 어떤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면 그거는 그 결정적인 뭐 물증, 그 노상원 수첩을 발견한 경찰 그리고 국회든 수사기관이든 용기를 내어서 그 진실을 증언한 많은 증인들 그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셋째 그 조은석 특검은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이원석과 한동훈 관련. 잠깐만요. 넷째 그래서 결국 조은석 특검은 앞으로 공소 유지 활동을 잘해서 유죄를 받는데 진력하고 경찰 위주로 구성되는 새로운 2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변호사님은 좀 약간 비판적 평가가 많으시네요. 그냥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는 국민들은 관대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막상 성과라고 내놓은 것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동기 다 알고 있었던 걸 그냥 확인한 것입니다. 세부 설명을 좀 이따 여쭤보고 네네. 우리 이춘재 위원의 총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처음에 수사할 때 사초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 공언했잖아요. 예, 거기에 부합하는 그 수사 결과였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원인에 대해서 뭐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그다음에 뭐 탄핵 남발, 그다음에 뭐 예산 삭감, 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 때문에 뭐 계엄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내란 특검의 발표를 보면 이미 그 2023년 10월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집권 초기부터 비상대권이란 이런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일으킨 비상계엄이다, 내란이다.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개정안 이후에 장기 집권을 하기로 시나리오를 짠 거다. 이런 식의 그 이른바 12.3 비상계엄의 사건의 성격을 여러 가지 증거로 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수사 결과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잠깐만요. 예,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증거로 이제 밝혀냈다고 했는데 그게 증거로 입증이 된 겁니까? 추정, 그러니까 그 특검의 그냥 해석과 추정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던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라든가 예. 그거 좀 부인했다가 그 CCTV로 다 그런 것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국무회의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국무회의 그 CCTV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예, 거기 관련된 증거들로 입증이 되는 거죠. 뭐 CCTV를 누가 했나요? 누가 그 자료를 확보했나요? 특검에서 한 거죠. 특검이요? 예. 특검이요? 예.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압수를 누가 했느냐? 기본적으로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신당에서 경찰에서 넘어간 거 아니냐? 이 네네네. 말씀이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이 무엇을 했나 싶어요.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사초라는 것이 별도의 기획팀을 운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검찰이 잘하는 게 보고잖아요. 그 애초에 우리 그 야구방망이 사진 쭉 나온 거 전시된 거 기억하실 텐데. 어유, 그때, 어유. 네, 그리고 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윤석열 개인을 타겟을 한 뭐 구속하고 야구방망이 뭐 송곳 리퍼 그죠? 그 케이블 타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보도 자료 깔끔하게 내고 아마 보고서도 깔끔하게 작성해서 하겠죠. 그것을 사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대목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전문에 보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그 집권당에 반대하여 사직한 후
이 정도의 인식만을 가시는 것이 어떻게 윤석열의 어떤 개인적 일탈로 그냥 치부해 버리잖아요. 사건의 성격을 축소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원전 수사 등을 통해서 이 사유화해서 보수 언론과 그 배경으로 해서 국민을 속여서 선거라는 외관을 가진 형태의 연성 쿠데타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생각도 없이 윤석열 개인의 일탈로 이 사건의 성격을 축소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 사초의 심정인지 이해가 알겠습니다. 안 갑니다. 그럼 이제 네. 우리 그 이춘재 위원께서 이제 제시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네, 주셨다는 딱 그 그 문건 네, 비상 그렇죠. 입법기구 네. 예산 확보하라. 근데 그러면 제가 이게 그럼 되게 결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를 안 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F4 회의도 소집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건에 따라서 실행을 하려고 행위까지 있었는데 왜 내란 중요 임무로 종사를 그럼 기소를 안 했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최상목 기소돼 있지 않나요? 다른 혐의로 네. 기소를. 그러니까 뭐 다른 그러니까 혐의지만 그 다른 발표를 할 때 직권남용. 사람 수만 이렇게 24명인가요? 네, 24명.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명은 쏙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주현을 어떻게 기소해? 발표한 내용에는 네. 그 부분은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으니까 공소장을 보면 직권남용 아니 죄명만 얘기하자고요. 죄명에 대해서 제가 검찰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일단은 빼고 시간 관계상 검찰에서 된 게 그 이왕규 뭘로 기소된지 아세요? 위증죄. 위증이에요. 네. 국회에서 네, 위증한 위증죄. 거. 국회 증감법. 삼청동 안가 그 부분은 아니에요. 안 넣었어요. 그다음에 김주현 뭘로 기소된지 알아요? 직권남용. 지금 무슨 직권남용? 직권남용이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함상훈과 그죠 저기 이완규 그렇죠. 헌법재판소 인사 검증 안 재판관 했다. 임사 검증을 안 했다는 그죠? 직무유기. 직무유기. 그건 있죠. 헌법재판소 직무유기 결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수사가 필요 없어요.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그 수사방해 감찰방해로 직권남용 공소장 쓰는 것보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별다른 다 수사가 필요 없어요. 전직 검사들이. 그거 관련해서 공범이라는 거예요. 전직 검사들이요. 그렇죠. 다 전직 검사예요. 그 조금 전에 그 네 그거 가지를 검찰 봐주기 수사예요. 네 가지를 말씀 네. 주셨는데 다른 건 모양만 이해가 낸 되겠는데 거죠. 네. 조은석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그게? 부분은 아마 뭐 일단 우리는 뭐 다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원석 지금 여기 조은석 특검에서 이제 언론 기자분들하고 친하시잖아요. 거기 친해요. 우리 뭐 위원님도 그러실 테고. 조은석 특검이? 네네. 네. 기자에 대해서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되게 긍정적인 이런 보도들을 계속 쭉 해왔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응원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박성재와 김건희 텔레그램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잖아요. 그때 이원석 등이 수사를 뭐 제대로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전문에서 마치 한동훈이 피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잖아요. 그 실제적인 피해자는 야당 인사예요. 이재명 대표, 그죠? 그다음 정청래, 박찬대, 처단 조국, 대상이었어요. 그다음 시민, 그 김민욱 목사, 뭐 민주노총 이런 언론 방송인 이런데 갑자기 거기에 특정되는 두 번씩이나 한동훈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 검찰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에요. 신복이에요. 초대 검찰총장과 그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마친 다음에도 12월 7일 날인가 한동훈은 한덕수와 같이 마치 자기가 헌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의 그 주권의 어떤 위탁이나 위임을 받은 바도 없이 마치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변호사님의 평가는 이런 것 같아요. 수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를 온리 특검으로 찾아낸 것도 없고, 그죠? 대부분이 포장이었다. 근데 또 포장 과정에서도 뭔가 좀 약간 편향성이 있었다. 이 지적이시네. 정리를. 편안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 거죠. 사건의 본질에 대한 그 이해를 못하고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 내란의 그 깊은 뿌리들, 그 세력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연유는 뭐냐면 그 검찰을 봐준 거예요. 그리고 검찰과 관련되는 세력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심우정 거기도 그냥 돌린 거예요. 사건을 국수본으로. 제가 지금 그 여쭤보려고 돌린 했는데 거예요. 왜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과거에도
이제 뭐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공수처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 이송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국수본은 굉장히 뭐 수사의 전문성도 있고 공정한 그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걸 지휘를 하는 건 검찰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뭐 영장 발표 청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는 많이 진척이 됐으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서 최종 판단을 넘긴다. 요지가 이런 거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아니 수사를 많이 진척을 해서 판단을 내렸다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 내고 발표하는 게 맞지. 왜 넘기냐? 결국은 이건 뭐냐? 심우정 검찰총장의 어떤 그 즉시항고 포기도 결국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이건 제 임의적 해석이 아니라 언론도 그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사를 뭐 경찰에 맡겼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휘하는 건 검사 아닙니까? 뭐 아무리 뭐 지휘하는 그 외관을 갖추지만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 지휘를 검사하고 최종 처분은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매듭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조각들을 모아보면 다 검찰 쪽은 다 봐주기 쪽으로 봐줬어요. 갔다. 예, 검찰은 확실히 그러니까 봐줬어요. 특검의 발표는 그렇게 저의 특검 의견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이 그 심우정이 그때 즉시항고를 결정을 할 때 내부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수사를 더해서 경찰 쪽에서 그 수사를 시간을 갖고 더해서 판단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넘긴 것 같아요. 보니까. 검찰이 봐주기 하는 통상적인 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복수의 증거들이 있으면 그 이런 어느 일부분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를 안 해요.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되는 그 조사만 하고 말아요. 그게 아주 불기소 처분을 그럴듯해 보여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그 경찰에 내용에 가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면 되겠네요. 검찰을 믿으면 안 된다는 지금 거죠. 요대- 적어도 언론인이라면. 요 대목 갑자기 네.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 네. 검사장 회의인가 소집했잖아요. 예,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검찰 그 내부 저거 원칙상 회의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다 남아 있나요? 작성이 다 되게 돼 하죠, 있나요? 그때. 어떻게 되나? 누가 어떤 말을 남아 하고. 있으면 제출하고 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증거들을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그 제출해 경찰에 달라고 네, 그러면 더 또 국회에서 제출 안 하겠죠. 네, 이땀 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회의라고 하는 것을 빌려 가지고 사실상 자신은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걸 빠져나가면서 결론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모양을 갖춰서 나중에 그렇죠. 예상되는 자기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그렇죠. 위한 사전적 그런 행동은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변호사님의 검사들은 의혹은 이런 해요. 거고 판단은 네. 근데 또 이제 이춘재 위원 같은 경우는 원래- 만약에 네.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중지를 모으는 실질적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 따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가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검찰이 그러면 회의 속기록이 있느냐 그래서 특검이 그걸 받느냐 일단 이것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네,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종합 정리라면 그래서 2차 특검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대로 내란 세력을 두면 또다시 내란 세력들이 그 다시금 뭉쳐서 바로 해서 민주주의를 해칠 위험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몇 명 결국은 지금 한 게 지금 윤석열 그죠? 또 김용현, 그다음에 노상원 또 누구죠? 그다음에 이제 여인영 그 넷이서 장성 몇 명. 거기서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음. 김용현 주도해서 이 사건들을 다 기획하고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 많은 부하 수행자들 자기 거기에서 이런 내란 실행 과정에서 그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책임 있는 그 중앙기관 각 책임 있는 검찰 다 빠졌잖아요. 빠지고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관여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건희 그 부분도 참 이 봐주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냐면 김건희 순차적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것도 있고요. 군인들 회의할 때 김건희가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안 나왔다는 순차적 공모.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순차적 공모 공동정범. 처음부터 가담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네, 그 실행 과정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전에 그 실행 어떤 아이디어, 기획, 그 계획들을 수립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수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으로 내 사건은 어떻게나 물어보고 일일이 그 명태균 사건의 수사 보고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커다랗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던 일을 김건희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몰랐다고요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관여 이전에 김건희 씨가 사전 인지조차 못했다는 얘기냐? 사실 이거는 좀
그랬을까 물음표 사실 찍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을 갖는 거하고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는 의혹이라고 거하고는 다른 생각하시는 거죠. 건 언론인으로서 잠깐만요. 너무 아니,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말씀 좀 예. 들어보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서부터 국무총리 모든 국무위원 그다음에 내란에 가담했던 사령관들 여기 전부 통화 내역을 다 조사해 봤는데 거기에서 김건희가 사전에 개입한 흔적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기록을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 제공받지 있어요. 못했잖아요. 변호사처럼 변호사님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라고 어제 발표한 잠깐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아니 있는데 기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진실을 탐구하고 국민의 마음과 함께 가야 되죠. 그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이렇게 우리 도중에서 보면 특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이 특검 프로그램에 발표가 참여하는 거짓말일 걸 수 제가 있다?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아, 특검 발표 네. 거짓말일 수 근데 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사전 인지는 김건희 씨의 사전 인지 통로는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귀뜸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를 불러서 그 부분을 조사를 했느냐부터가 지금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했나요? 제대로 조사 안 했죠. 잠깐만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한 적이 있나요? 내란 특검은 김건희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개입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네. 개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결론이어야지 출발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개입이 없었다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조사도 안 해보고 개입 관여가 없었다는 것이 얘기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제 기억이 갑자기 가물되는데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 불러 조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반면에 그 김주연하고 또 이왕규는 막 장시간 조사했다고 언론에 막 나오잖아요. 그게 언론 플레이예요. 그런 게 근데 그 실질적인 조사 소환될 때는 우리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비공개한 거죠. 비공개로. 비공개를 하고 보도 안 되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막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보면 내란은 전혀 아니에요. 죄명은. 그래요? 내란으로 기소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네, 네. 그렇죠. 검찰 출신들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김건희 무슨 아주 측근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또 100% 지금거리에서 믿고, 그죠. 부부싸움하는 거 봤다라는. 네. 근데 너 때문에 방향을 정해놓은 그냥 너 때문에 망쳤다라는 그 한 문장도 참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장인데 네, 따지고 보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부족하고 미흡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무튼 아프게 했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미흡한 게 많기 때문에 2차 특검은 필수다.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이래서 그 국방부의 어떤 그 특수본이라든지 경찰의 저기 이제 국수본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떤 수사에 대해서요? 또 추가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경찰 위주로 특검팀을 파견 검사가 아니고 새롭게 인적 쇄신이 필요하죠. 현재 조은석 특검은 그냥 지금까지 한 성과에 대해서 유죄를 받도록 중형을 선고받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고요. 뭐 조은석 특검이 새로운 특검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파견 경찰의 우수한 국수본의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국수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이제 영장 청구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영장 청구권을 줘야 되니까. 영장 청구하고 공소장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것도 현재의 검찰청 폐지될 운명에 놓인 검찰청이 아닌 그 새로운 검사로 임명이 돼서 2차 특검 법은 필요하다. 필요하죠. 다만 주체가 이번에는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주체가 되는 게 맞다. 네, 거기도 이제 민주당도 뭐 신중론 역풍 이렇게 계산되지 않은 이런 그런 퇴행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의 평가는 이춘재 의원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글쎄 그래서 경찰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경찰 내용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종합특검을 만약에 여당이 사게 된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야당에서는 세게 얘기하겠죠. 통일교도 특검하자고. 지금도 세게 지금도 주장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의석분 풀어보면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통과 가능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는데 일단 그냥 오로지 사법적 측면, 법리적 측면만 놓고 본다면 특검
발동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국민의힘과 뭐 개혁신당 쪽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그 신천지 네. 그리고 정광훈 이렇게 종교가 이미 정치와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거기에 돈이 관련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네. 그건 국가 전체가 특별한 관심을 봐야 되는 그래서 국수본의 어떤 규모와 그런 힘으로 이 부분을 표현이 대적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국가 대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한 아주 헌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다만 분명히 지금은 이제 지금 제기되는 통일교에 한정돼서 하는 그런 것들은 지선을 앞둔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신천지하고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히자? 네, 더 넓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종교와 그 정치가 유착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철저하게 규명을 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은 특검은 이제 공정성 문제라는 것이 됐을 때 이제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공정성이 없으니까 특검이 생긴 것처럼 지금 현재 국수후보는 상당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준비를 해 나가서 적절한 때가 되면 그런 특검을 전환해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발동할 필요는 없고. 준비를 해야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번외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층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품을 받았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사법어때가 아니라 정치어때처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야 정치인이 금품 수수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통일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서 강의를 했다. 뭐 축사를 했다, 뭐 영상을 보내줬다, 내지 뭐 해외 뭐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 우리 그냥 두 분의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이춘재 의원은 뭐 어떻게 통일교 보세요? 행사 가는 거 뭐 그것까지 무슨 사법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뭐, 보시고 예, 지역구 그거는 행사인데. 일상적 정치 활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들은 이제 그 거기에 있는 통일교 어떠한 신자든 간에 재수자들 이제 미결 수용자들 다 한 표로 갔잖아요. 그 표가 한다면 정치로 만날 수는 있죠. 표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네, 만날 수 있고 이제 정치인의 그런 행동은 합법이니까 또 되게 관대하게 많은 분들을 포용해 나가면 그 정치인의 이제 책무이니까요. 이렇게 막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다리를 놓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애초에 그 당시에 사실은 통일교가 이제 국민의힘당인가요? 그쪽에 막 많은 당원으로 막 가입하고 네, 조직 가입. 사실상 대선에 윤석열 당선에 아주 큰 기여를 했잖아요. 불교계도 일부 막 그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듯이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거기에 그 민의를 왜곡하고 돈을 받고 부패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그런 원칙론 부분을 몰라서 여쭤봤기 때문에 사실은 정교 유착이라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거기서부터가 이제 되는 것이기 좀 더 때문에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적인 그냥 교류 가서 뭐 그냥 행사니까 가서 한번 참석해 준다. 얼굴 도장 찍어 준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허용 범위로 놓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불법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그야 네. 두 말을 뭐 이유가 그렇지 없는 아니한. 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막 쏟아지는 보도 좀 약간 좀 갈라서 볼 필요는 있겠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냥 단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어떤 범죄 혐의를 씌워서 몰아가는 것은 좀 약간 지양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뭐 이런 통상적인 정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보는 건 아니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